당신은 지금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그 질문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 말 좀 들어보시오. 젊은이들, 당신 통장에 딱 1억 원이 있어? 1억. 요즘 세상에 그게 뭐 대수냐고 비웃을지 모르겠소. 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오. 지긋지긋한 학자금, 대출의 굴레를 끊어낼 자유,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얻어내는 최소한의 자존심, 그리고 세상의 부당함과 맞서 싸울 당신의 유일한 무기요. N포 세대, 벼락거지, 그런 패배주의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오. 오늘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2부의 설계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통장에 1억이라는 숫자가 찍힐 때까지 저와 함께 걷겠다는 스스로와의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왜 그토록 당신의 통장에 찍힐 1억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해주겠소. 귀를 열고 당신의 심장으로 들으시오. 당신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요. 40, 50대, 명예퇴직, 치킨집 창업, 그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라고. 나와는 아직 먼 아득한 미래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그건 당신들 부모님의 과거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정확히 20년 뒤, 아니 어쩌면 10년 뒤 당신이 마주할 처참한 미래의 모습이오. 세상은 변했고 위기는 더 빨리, 더 잔인하게 우리를 덮치고 있소. 당신의 인생에는 예행 연습이란 없단 말이오. 상상해보시오. 당신의 통장에 단돈 1억 원이 없을 때의 삶을.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신의 책상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어?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손에 쥐고 막막한 세상에 던져지겠지.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월세, 관리비가 거대한 괴물처럼 당신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요. 재취업을 하려 해도 이미 시장에는 당신보다 젊고 유능하고 심지어 임금도 싼 청년들이 넘쳐나오. 결국 당신은 이전보다 못한 조건의 직장을 전전하거나 혹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무작정 자영업에 뛰어들겠지.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의 끝이 무엇인지 당신도 익히 들어 알고 있지 않소? 3년을 버티는 가게가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그 잔인한 통계. 결국 남는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돌이킬 수 없는 패배감뿐이요. 다시 일어서고 싶어도 발을 딛고 설 땅조차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돈이 없는 사람의 현실이요. 반대로 당신의 통장에 단단한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겠소? 똑같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위기가 닥쳐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소. 그 1억 원은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기 때문이요.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차분히 나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말이오. 이력서를 넣고 마냥 기다리는 대신 평소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익힐 수도 있고 세계를 여행하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소. 혹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작은 사업 아이템을 아주 신중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 실패해도 괜찮소.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과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1억 원은 단순히 당신의 생존을 지키는 돈이 아니오. 그것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던 인생의 운전대를 당신의 손으로 되찾아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권이자 주도권이오. 돈이 없으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지만 돈이 있으면 당신은 수많은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된단 말이오. 자, 이제 투자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소. 옆집 친구가 혹은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가가 코인으로 몇 억을 벌었다는 소리에 당신의 심장은 얼마나 요동쳤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당신의 피와 땀이 섞인 퇴직금까지 몽땅 털어넣어 이름도 모를 코인에 혹은 급등하는 주식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지는 않았소? 그 모든 조급함과 비이성적인 판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오? 바로 당신에게 든든한 종잣돈이 없기 때문이오. 가진 것이 없으니 한 방에 인생을 역전시켜야 한다는 초조함에 사로잡히는 거요. 마음이 조급하면 이성은 마비되고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그렇게 조급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결국 당신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모두 빼앗아갈 것이요. 원금 보장, 월 10% 수익. 이런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오.
기댈 곳 없는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약해져 있기 때문이요. 하지만 당신에게 1억 원이라는 단단한 자산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돈이 통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에는 평정심이라는 강철 갑옷이 둘러질 것이요. 누군가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 그랬구나. 축하할 일이네.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목을 맬 필요가 없기 때문이요. 당신의 1억 원은 당신의 생계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으니 투자는 그야말로 잃어도 괜찮은 돈, 즉 여윳돈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세계적인 대가들이 왜 그토록 인내와 원칙을 강조했겠소? 그들은 돈을 잃어도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며 길게 멀리 보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요. 1억 원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투자금이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게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값싼 보험과도 같은 돈이란 말이요. 조급함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예방주사. 그것이 바로 1억 원의 진짜 가치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바로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이었소. 내가 어렸을 적 우리 집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한겨울에 길바닥으로 쫓겨난 적이 있소. 어린 나이에 겪었던 그 차가운 공기와 굶주림의 고통, 그리고 부모님의 그 절망적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소. 나는 그때 뼈에 새겼소. 이 가난은 반드시 내 대에서 끝내겠다고.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이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이오. 지금 당신들이 1억 원을 모으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오. 그것은 당신의 자식들에게 가난이라는 끔찍한 족쇄를 채우지 않겠다는 부모로서의 가장 성스럽고도 위대한 책임감의 표현이오. 상상해 보시오. 당신이 늙고 병들었는데 모아둔 돈 한 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자신의 꿈을 펼쳐야 할 당신의 자식들이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며 평생을 고통받게 될 것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오. 자식의 인생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잔인한 행위일 뿐이요. 당신이 오늘부터 모으기 시작할 그 1억 원은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최초의 단절 버튼이 되어줄 것이요. 당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비로소 자식들에게 진정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줄 수 있어. 돈 걱정 없이 아이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이요. 1억 원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당신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값진 자유로운 미래 그 자체요.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소. 당신은 당신 자식의 인생에 짐이 되겠소? 아니면 날개가 되어주겠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오늘 당장 1억 원을 모아야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가 될 것이요. 자, 이제 당신은 1억 원이라는 돈이 당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요.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 하나뿐이겠지.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요.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당신의 뇌와 심장에 그대로 새겨 넣으시오. 내가 사업을 할 때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소. 바로 이봐 해봤어 라는 말이오. 당신이 1억을 모으는 데 필요한 정신도 이것 하나면 충분하오. 첫째, 속도가 핵심이다. 당신의 24시간을 모조리 돈으로 바꿔 파시오. 월급날을 기다려서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저축하겠다는 그런 한가하고 순진한 생각은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시오. 그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오. 가만히 앉아서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당신의 돈을, 당신의 미래를 고스란히 빼앗기는 것과 같소. 깨진 항아리에 하염없이 물을 붓는 짓이란 말이오. 당신의 월급이 5% 오를 때 세상의 물가는 10%가 오르고 있어. 당신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요. 기다리지 마시오. 공격해야 하오. 어떻게? 당신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오. 남들처럼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요. 퇴근 후와 주말의 삶을 과감히 희생하시오. 남들이 편안한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볼 시간에 당신은 돈을 벌어야 하오. 친구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신세 한탄을 할 시간에 당신은
핸들을 잡아야 한단 말이요.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좋은 말이요. 하지만 그건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룬 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단어일 뿐. 지금 당신의 처지에는 해당 사항이 없소.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하고 또 일하시오. 당신의 노동 한계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시오. 퇴근했소? 곧장 집으로 가지 말고 배달 대행 어플을 켜시오. 오토바이가 없으면 자전거로라도 시작하시오. 주말이요? 늦잠 잘 생각 말고 새벽 인력 시장으로 나가보거나 쿠팡 물류센터로 달려가시오. 그곳에는 당신처럼 절박한 사람들이 땀 흘려 돈을 벌고 있소.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돈의 무게를,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껴보시오. 당신이 가진 재능이 있소? 당신이 디자인을 할 줄 안다면, 번역을 할 줄 안다면, 하다못해 문서 작업이라도 남들보다 빠르다면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에 당신의 재능과 시간을 당장 내다 파시오. 남들이 잠자는 시간, 남들이 노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당신의 통장 잔고는 늘어나야만 하오. 내가 젊은 시절 쌀가게 배달을 할 때 쌀 한 가마니를 지고 사흘 밤낮을 걸었던 적이 있소. 당신에게 지금 그 정도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오. 하지만 노력의 밀도는 그 이상이어야 하오. 20대, 30대의 젊음과 체력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오. 그 자산을 아끼지 말고 전부 쏟아부어 1억이라는 첫 번째 성벽을 가장 빠른 속도로 쌓아 올려야만 하오. 둘째, 당신의 모든 소비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시오. 그리고 강제 저축 시스템을 아주 무자비하게 구축해야 하오. 당신이 지금 무심코 마시는 그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그게 그냥 커피로 보이시오? 아니요. 그건 당신의 1억 달성 시점을 하루 늦추는 지연금이요. 당신이 한 달에 내는 OTT 서비스 구독료, 최신 유행을 따라 사는 옷,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기 위해 먹는 비싼 음식,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미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도둑들이요. 이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것이요. 그건 당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의 당신 소득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달콤한 악마의 유혹일 뿐이요. 오직 체크카드만 사용하시오. 내 통장에 있는 돈 안에서만 해결하는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해야 하오. 그리고 당신의 월급 통장에 돈이 머무르는 시간을 단 1초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월급이 들어오는 그 즉시 생활비를 제외한 70%, 아니 80%의 돈을 당신이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다른 저축 계좌로 강제로 이체시켜 버리시오. 그리고 그 돈은 이 세상에 없는 돈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해야 하오. 이건 선택이 아니오. 당신이 1억을 모으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제1원칙이요. 선저축, 후지출. 이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무너지오. 그리고 인간관계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하오. 물론 힘들고 외로운 일이라는 것 잘 아오. 하지만 당신의 목표를 흔들고 당신의 지갑을 텅 비게 만드는 그런 무의미한 술자리와 모임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때요. 진짜 당신의 친구라면 당신의 이런 절박한 도전을 이해하고 응원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어차피 당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인연들이요. 검소함은 절대로 구두쇠 근성이 아니요. 그것은 내가 힘들게 번 돈 한 푼 한 푼에 내 가족을 지키겠다, 내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목적을 부여하는 신성한 책임감이요. 셋째,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도 주식도 아니요. 바로 당신과 똑같은 경제관념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요. 내 말을 명심하시오. 이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이요. 결혼하기 전에 불타는 연애 감정보다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상대방의 씀씀이와 돈에 대한 태도요. 한 명은 죽어라 아끼고 모으는데 다른 한 명이 명품 가방을 사고 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다녀야 직성이 풀린다면 그 결혼은 재앙의 시작이요. 그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평생 싸우기만 할 뿐 절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소. 당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단 말이오. 내가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의 절반은 내 아내 변중석 여사의 지독한 검소함 덕분이었소. 내가 밖에서 아무리 큰 돈을 벌어와도 아내가 안에서 살림을 해프게 했다면 지금의 현대는 결코 없었을 것이오. 부부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함께 항해하는 경제 공동체요. 두 개의 엔진이 같은 방향으로 힘차게 돌아가야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의 옆자리에 누구를 태울 것인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시오. 당신과 같은 꿈을 꾸고 돈이 한 방향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수십억, 수백억짜리 투자에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의 성공이란 것을 절대 잊지 마시오. 자, 당신이 내 말대로 피와 땀을 갈아 넣어 마침내 통장에 1억이라는 숫자를 새겼다고 칩시다. 축하하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첫 번째 고개를 성공적으로 넘어선 것이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오. 돈을 버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돈을 지키고 불리는 것이기 때문이오. 애써 쌓아 올린 당신의 성벽이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는 수없이 봐왔소. 이제 당신은 당신의 통장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에 투자를 시작해야 하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 모든 것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얻으려고만 한다는 것이오. 손가락을 몇 번 움직여 15초짜리 짧은 영상, 즉 쇼츠를 봅니다. 1분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이해하려 하더군. 하지만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사업이든 투자든 당신의 인생이든 세상의 1분 안에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당신이 그 짧은 영상들 속에서 얻는 것은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아주 얕은 자극일 뿐이요. 왜 책을 읽어야 하느냐? 고리타분한 소리처럼 들리요? 아니요. 이건 당신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전략이요. 당신이 책을 읽을 때 당신의 뇌에서는 아주 경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뇌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곳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오. 이 전두엽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력 그리고 충동을 조절하는 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요. 당신이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저 신상 운동화를 아니야, 지금은 저축을 해야 해 라고 억제하는 브레이크, 옆집 친구가 코인으로 대박 났다는 소리에 아니야, 저건 내가 모르는 영역이니 함부로 뛰어들면 안 돼 라고 당신을 말리는 마지막 안전장치, 그 모든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전두엽이 담당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당신이 찰나의 자극만 주는 짧은 영상에만 계속해서 당신의 뇌를 노출시키면 이 중요한 조절 장치는 점점 녹이 슬고 결국에는 고장 나버리고 맙니다. 더 강한 자극, 더 빠른 쾌락만을 좇는 통제불능의 뇌가 되어버리는 거요. 충동적인 소비와 조급한 투자는 바로 이 고장난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비극이요. 반면에 당신이 두꺼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자의 깊은 생각과 논리를 따라가는 훈련을 계속하면 당신의 전두엽 근육은 마치 헬스장에서 단련된 근육처럼 아주 단단하고 강력해질 것이요. 그 어떤 유혹과 충동 앞에서도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가장 믿음직한 방패가 당신의 머릿속에 생겨나는 것이요. 또한 책은 당신에게 행간을 읽는 힘을 길러줍니다. 영상 매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법이요. 화려한 성공, 아름다운 모습, 긍정적인 메시지.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수많은 실패와 고통, 그리고 숨겨진 의도까지는 결코 보여주지 않소. 당신은 그저 수동적으로 그들이 편집해 놓은 정보를 받아들일 뿐이지. 하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와의 아주 깊은 대화와 같소. 당신은 저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일까? 이 주장에 숨겨진 허점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하고 숙고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 깊은 사고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누군가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당신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그 말의 행간에 숨어 있는 위험을 읽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책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력이요. 당신의 멘탈이 왜 유리처럼 쉽게 깨지는지 아시오? 당신의 지식이라는 토대가 부실하기 때문이요. 독서를 통해 당신의 영혼에 지식이라는 양식을 꾸준히 공급하시오. 그 지식이 당신의 멘탈을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것이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오. 당신들이 그토록 힘들게 돈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자식 때문 아니겠소?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
내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그 마음, 내가 어찌 모르겠소. 그래서 당신들은 아이의 교육에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강남이든 목동이든 좋은 학군지를 찾아 무리하게 빚을 내어 이사를 가고 아이 한 명에게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아낌없이 씁니다. 하지만 내가 한마디만 하겠소.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소. 어쩌면 그건 옆집 아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부모의 체면과 자기 만족,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인 낭비일 수 있단 말이오. 내가 내 자식들에게 평생에 걸쳐 가르쳤던 것은 돈 버는 방법이 아니었소. 바로 돈 쓰는 방법이었지. 내가 가장 뼈아프게 느꼈던 순간을 말해주겠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이 빚 때문에 통째로 날아갔을 때 어린 나이에 겪었던 그 충격과 공포는 세상 그 어떤 비싼 사교육으로도 가르칠 수 없는 가장 생생한 현실의 교훈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경제 교육을 시키고 싶다면 당신의 지갑을 닫으시오. 대신 당신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오. 아이를 당신의 무릎에 앉히시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오. 얘야, 지금 우리 집은 아빠 엄마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대출 이자로 얼마가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얼마를 모으고 있단다. 우리가 저 집으로 이사 가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아껴 써야 한단다. 라고 말이오. 아이에게 집안의 경제 형편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그 안에서 아이 스스로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획하고 선택하게 하십시오.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고 기다림의 가치를 가르치시오. 아이가 부모가 돈이 아주 많은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소. 그것은 아이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죄악과도 같소. 그런 아이는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아주 호되게 부딪히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 아이가 받게 될 충격과 상처는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을 것이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입에 물고기를 계속해서 잡아 넣어주는 것이 아니오. 아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자립심이라는 튼튼한 낚싯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오. 당신의 1억 원은 바로 그 낚싯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 것이오. 당신이 먼저 돈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당신의 자식도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오. 자,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오. 오늘 우리는 왜 1억이 당신의 생존과 직결되는지, 어떻게 당신의 시간을 갈아 넣어 목표를 쟁취하는지, 그리고 그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뇌를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했소. 기억하시오. 당신 통장의 숫자는 당신이 인생을 대한 태도의 가장 정직한 성적표요. 이제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심장에 새겨진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오. 지금 당장 댓글로 남겨주시오. 당신이 내일부터 반드시 실천할 단 한 가지의 약속을 말이오. 그 댓글이 당신의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울렸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오. 당신이 위대한 개척자의 길을 걷는 그날까지 든든한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